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입니다. 명상이나 수행도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보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들었는데 맞아. 아임사에서 교육을 받고 또 지도자로서 트레이닝을 받다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에 안주하게끔 두진 않고 계속 끊임없이 자기의 경계나 한계를 마주하게끔 챌린지를 하잖아요. 그렇지. 그것과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건 어떤 관계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야. 일단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인다는 말의 의미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 첫 번째는 지금까지 명상이나 수행을 배워보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뭐 언어 방식, 뭐 표현 방식이 있겠지. 근데 그거는 특정한 방식으로 훈련을 받은 거란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도덕적인 훈련을 받았든 종교적인 훈련을 받았든 사회적인 인격적인 훈련을 받은 거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필요해서 받은 거야. 근데 그것들 중에는 자신을 단죄하거나 재단하거나 평가해가지고 자기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예를 들어서 종교적으로 어떤 특정 종교는 신앙이 없으면 지옥에 간다. 그리고 그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종교 집회에 참석하거나 그러면 지옥에 간다. 이런 식의 어떤 교리를 주입받은 친구들도 있거든. 그 친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신념 체계에 딱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친구가 다른 종교야. 그래서 뭐 어디 절에를 같이 갔어. 아니면 다른 종교 집회에 같이 갔어. 그러면 마음속으로 죄의식이 생기는 거야. 예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이제 쌤은 요가 교육을 하니까 요가 교육 안에는 요가 철학이 있거든. 근데 요가 철학 때 인도 철학을 배우게 돼 있고 거기서 브라만 아트만 같은 인도 철학의 어떤 핵심 골자를 배우는데 네. 그 학생은 특정 종교에 신앙이 있었던 친구야.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그거는 사탄인 거야. 신앙적으로는 그런 교육을 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욕심은 요가 교육을 받아서 요가 선생님을 하고 싶으니까 수료증이 필요하니까 교육은 받는데 교육 내용 중에 인도 철학의 내용은 자기가 볼 때는 신앙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밤마다 회개를 했다는 거야. 20주 끝나고 나서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만일에 너가 생각하는 전지전능한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네가 생각하는 이 사탄이나 사탄의 교육을 하는 교육관도 그분의 권능 안에 있지 않겠나? 전지전능하신 신이 이걸 안 만들었다면 전지전능하지 않은 거고 전지전능하다면 그 신의 역사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텐데 왜 그걸 의심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었어. 이 학생의 예를 통해서도 있는 그대로의 나는 그 학생은 어떤 특정 종교의 신앙에 물든 상태가 있는 그대로의 상태는 아닌 거야. 그 학생도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거야. 근데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학생 중에는 그런 종교에 영향을 받지 않은 친구야. 요가 철학을 배우니까 인도 철학을 배우니까 너무 자기는 행복한 거야. 그동안 그 친구는 자기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는 그냥 무능하고 나약한 여자라고 생각했어. 근데 인도 철학을 배우면 그 버마 이려 사상이라고 해서 브라만 아트만 사상이 있거든.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이 우주의 시작과 끝이다라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그걸 알고 나니까 그럼 내가 하찮은 뭐 여자애, 능력 없고 힘없는 여자애가 아니라 내가 세상의 중심이었어. 내가 시작이면서 끝이었어라는 걸 아는 순간 자신의 가능성과 힘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걸 느껴서 굉장히 큰 자신감에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것도 있는 그대로는 아닌 거야. 그것도 좋은 생각을 주입받은 거지. 근데 여기는 순기능은 있는 거지. 근데 어떤 특정 종교에서 이게 이단이다 이렇게 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자기를 굉장히 억압하거나 죄의식을 갖게 하는 역기능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 두 개를 다 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정보가 나한테 더 씌워지면 마치 옷장에 걸려있는 옷은 특정 철학이나 종교나 사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는 맨몸뚱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 맨몸뚱이에 내가 추리닝을 입으면 오늘 스포티하게 나가는 거고 연미복을 입으면 뭔가 이렇게 고상하게 나가는 거고 비즈니스 수트를 입으면 영업적으로 나가는 거고 그다음 잠옷을 입으면 집에서 편하게 나가는 거잖아. 그럼 그렇게 하듯이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선택한 정보랑 일시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지. 내가 오늘 스포티하게 가자 하면 스포츠 옷을 입으면 되듯이 내가 어떤 특정 종교의 경험을 하고 싶으면 특정 종교의 색깔을 입어보고 또 이 특정 종교가 싫으면 종교가 없는 색깔을 입어보면 어떤 때는 내가 종교적이지만 어떤 때는 아니라는 걸 이해가 되잖아. 네. 그럼 나는 뭐야? 종교적인 거야? 종교적이지 않은 거야? 스포티한 거야? 섹시한 거야? 정해져 있지 않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야. 그러면 나라는 거는 뭐냐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지. 나는 고정불변의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있는 그대로의 상태인 거야. 그러면 이제 아임사에 와서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시킨다. 그건 뭐냐면
방금 예를 들었던 종교적인 성향의 아이, 특정 종교적인 성향의 아이면 그 종교적인 성향을 계속 부딪히게 해주면 얘가 여기서 부대낌을 겪으면서 그 종교적인 성향이 딱 한계에 달하거든. 그러면 이걸 극복 못하면 아임사 트레이닝을 포기하고 종교로 돌아가고, 이걸 극복하면 종교도 놓고 아임사도 놓게 돼 있어. 그래서 자기가 무한한 가능성이고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걸 알면 종교적이다 아니다, 아임사 스타일이다 아니다, 여기에 연연하지 않는 거야. 그게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나 이번 시기 3월부터 6월까지는 나는 조금 활발하고 네. 개성이 넘치고 창의력이 넘치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이미지 메이킹 할 거야.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3분기에는 가을이니까 조금 센티하게 바뀌어가지고 난 사색하고 고요하고 좀 조용한 방식으로 내 삶을 살아갈 거야.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뭐 활달한 게 난가? 고요하고 사색적인 게 난가? 둘 다 아니야. 그 모든 모습을 다 갖고 있는데 그걸 고정으로 자기를 올가매서 그 틀을 벗어나려고 할 때 괴로움을 겪고 있거나 그게 자기한테 불편함으로 다가와 버리면 이 모든 게 다 족쇄라는 거지. 성격은 나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정체성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한테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누구든 어떤 학습한 틀들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그 틀 속에 있을 때는 틀을 갖고 있는 줄을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게 하는 거는 그 틀을 놓은 자신의 이 무한한 가능태를 보게 하는 건데, 그렇지. 정확하지. 근데 선생님이 그걸 보게 하는 과정에서 다른 틀을 제안을 하면서 부딪히면 아 내가 틀이 있구나를 그렇지. 보고 놓게 만드는 시스템인 그렇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의식 자체가 객관화가 되려면 반대급부가 없으면 객관화가 안 되게 돼 있어. 그냥 우주에 홀로 떠 있다고 생각해봐. 전후 좌우 상하 중에 어디에 있을까? 모르죠. 비교의 대상이 없으니까 자기 네. 위치를 절대 알 수 없어. 근데 우주에 다른 대상 B가 나타난 거야. 네. 그래서 B를 기준으로 너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앞쪽인지 뒤쪽인지 준거점을 정해주잖아. 내가 B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고 어디에 있고 이렇게 자기를 알 수 있단 말이야. 네. 그러면 자기라는 상태는 원래는 규정할 수 없는 거야. 규정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거고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고 모든 것이 가능성인데 여기에 딱 갇히면 그럼 내가 왼쪽에 있구나 오른쪽에 있구나 앞에 있구나라고 딱 갇히는 순간 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떤 챌린지가 딱 왔을 때 마음에서 저항이 걸려요. 그럼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이 챌린지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돼요?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아침에 일어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거든. 근데 겨울에 되게 춥고 아침 수련 6시인가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힘드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수업을 맡기는데 그 선생님이 유독 아침에 일어나는 걸 싫어해. 자기는 그 아침 시간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 시간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부러 그거를 짚어주고 싶어서 그 선생님한테 3개월 내내 한 겨울 동안 아침 수련 6시간을 시킨 거거든. 근데 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아침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야. 그걸 계속 반복하니까 그 생각을 놓자 아침이 괴롭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거야. 아침이 괴로웠던 게 아니야. 아침이 나한테 중요하고 아침에 내가 안락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아침에 일어나는 거를 괴롭게 바라보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지. 아침은 문제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조건은 문제가 없었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견해가 고정불변의 견해가 나를 괴롭게 했구나를 알게 하는 거지. 그럼 챌린지를 받았을 때 내 생각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보고 그게 날 괴롭게 하면 놓자. 그렇지. 그 과정이 참 힘들 수는 있겠네요. 많이 힘들지. 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배워도 자기 마음을 닦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사실은 자기가 배워왔던 방식이 익숙하고 편하거든. 그리고 그게 뭐 사는데 큰 문제는 아니야. 근데 그게 보편적인 상태로 가지는 못해. 근데 자기는 이 상태로 살고 싶은 거야. 근데 지도자가 되고 트레이너가 되고 수행을 한다라는 거는 그런 안주하는 상태를 벗어나는 상태인 거거든. 더 그릇이 커지고 보편적으로 바뀌어야지 나처럼 그릇이 A니 B니 C니로 정해진 사람들을 다 받아내지. 내가 그릇이 A인데 B, C, D를 어떻게 받아내냐고. 내가 A라면 A 틀을 깨고 나는 원래 가능태였구나. 언제든지 A도 되고 B도 될 수도 있구나. 알아야지 A든 B든 C든 D든 다가왔을 때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수행시킬 때 그 반대급부로 챌린지를 시키는 거야. 챌린지 자체가 목적이 아니네요. 당연하지. 사람을 왜 괴롭혀.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반대급부가 없이 자신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대급부를 계속 제안을 해주는 거야. 좀 이렇게 챌린지 없이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봐요, 선생님. 근데 나는 이제 항상 그 얘기를 해줘. 네. 세상에는 쉬운 길도 없고 빠른 길도 없다. 오직 바른 길만 있다. 나도 빠른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해하는 한 인풋이 없고 아웃풋이 있는 경우는 없어. 철저하게 내가 수행하고 마음을 닦은 만큼 수준의 마음 상태와 경험이 펼쳐질 뿐이지 그걸 건너뛰고 마음이 맑아지거나 깨끗해지거나 깨달아지진 않는다. 이 냉정한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돼.